식량도 탄약도 점점 떨어지고 엄동설 안에 뗄감도 없는 신세로구나. 한창 전투 중인 군대에게 포위만큼 두려운 단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이고 퇴로는 차단됐으며 보급품을 전달받을 수 있는 도로 역시 끊겨버렸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할 약품도, 심지어는 얼어붙은 몸을 녹일 뗄감도 소진된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 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의 뮤지컬 배우 변희상입니다. 1942년 11월 한때 소련의 남부를 석권했던 독일의 제6군은 이렇게 볼가강 연안의 도시인 스탈린그라드에서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대안은 적들이 포위망을 굳히기 전에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추운 겨울 포위망에 갇힌 독일의 제6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 모두 적군에게 포위됐습니다. 다음 작전을 알려주십시오. 당시 소련군의 역공에 걸려 포위망 안에 갇혔던 병력의 규모는 주력인 제6군을 포함해 무려 3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둘러싼 소련군의 포위망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므로 이들 병력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했던 지휘관들은 한시라도 빨리 병력을 수습해 독일군이 방어하고 있는 지역까지 탈출하는 대안을 건의했습니다. 소련군도 전선이 정비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지금 탈출하면 일부 병력이나마 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우리에게 후퇴는 없다. 계속해서 현 위치를 사수하라! 그러나 우왕좌왕하던 독일군에게 최고 통수권자인 히틀러가 내린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포위된 병력들은 현 위치를 사수하고 후방의 병력들을 모아 그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당장 반격에 나설 예비 병력은커녕 30만 명에 가까운 병력에게 충분한 보급품을 전달할 방법도 없었던 독일 육군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지시였죠. 병력을 모아 반격에 나선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소련군의 포위망 또한 매우 견고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후퇴하면 피를 흘리며 획득한 영토를 다 내어주게 된다. 조금만 더 버텨라. 히틀러가 포위된 육군에게 즉각적인 탈출을 지시하는 대신 현 위치를 사수할 것을 명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포위망을 탈출하려면 무거운 중화기 및 장비를 버리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무엇보다 힘들게 획득한 스탈린그라드라는 요충지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포위망 안에 갇힌 병력의 고통은 잘 모르겠고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눌러앉아 버티고 보자는 생각이 컸던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 제6군이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상당히 낮았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기에도 벅찼던 독일군에게 더 이상 탈출은 가능한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선택은 두 가지. 이대로 몰살당하느냐, 아니면 남은 병력이라도 항복해서 소련군의 포로가 되느냐. 결국 포위됐던 제6군의 선택은 항복하여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때 투자자들은 지금 좀 견디면 나중에는 다시 상승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해 무작정 보유를 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초기에는 그냥 매도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생각도 해보지만 작은 손실도 보기 싫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강조하는 장기 투자라는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합리화하기도 하죠. 그러나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의 조건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적정한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라면 당연히 흔들리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주가를 합리화시키기 어려운 각종 테마 관련주나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된 중소형주라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위 언택트 관련 테마주들이 주식시장을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 종목들, 특히 성장주나 혁신 기업 등으로 포장된 중소형주들은 기업이 창출하는 실적 수준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죠.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의 위험이 부상하면서 이른바 혁신 기업 중 상당수의 주가들은 고점 대비 매우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실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높고 투자자들의 관심권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테마의 주도주라면 사실 무모하게 전진하다가 적의 역습에 걸려 포위당한 군대의 처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종목들의 주가는 주가가 하락하는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형 우량주라면 주가가 하락하는 중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지만 중소형 성장주의 경우 한순간에 급락하면서 순식간에 손절매 자체가 매우 곤란해지는 주가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급등한 이후 속절없이 수급이 무너지며 하락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커노미 변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